미국 최초의 예능, 무한도전의 할아버지이자 런닝맨의 증조부. 1924년 경성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1924년 10월 5일자) 조선일보. 변장한 본사 기자의 암중 대비약, 전 경성을 무대로 기상천외의 대활동, 흥미있는 현상부 변장 탐방, 무엇이 신문지상에 출연할까? 내용은 내일의 본보에. (1924년 10월 6일자) 조선일보. 도시 전체의 호기심이 집중되는 변장 탐방은 어떠한가? 보라, 어느 곳에 어떠한 것이 나타날까? 복잡하고도 기괴한 인정세태라는 것은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흥미가 깊은 것이며 내면을 들어갈수록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신문 기자의 책임으로 어떻게 하여야 이 흥미있고 알기 어려운 세상의 내면을 독자의 눈앞에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해 보려는 새 시험으로 이번 본보의 개혁을 기획삼아 본사 기자의 변장 탐방을 시작하게 된 것이오시다. 그러면 변장 탐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본사 기자가 기자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으로 변복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느 구역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여 인간 만사의 내면을 관찰하여 그 얻은 바를 재미있는 필치로 기록하여 보도하는 것이오시다. 다시 쉽게 사례를 들어 말하면 본사 기자의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이 빌어먹는 사람으로 변복하고 자기의 마음까지 빌어먹는 사람이 되어 경성 시내의 어느 방면으로 출동하여 밥줄이나 돈푼을 빌어보아 이 사회에서 빌어먹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혹은 후한 사람도 있고 혹은 박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감상과 가지각색의 재미있는 실패와 성공 등을 그대로 신문지에 보도할 것이므로 이 기사가 신문 지면에 기재되기 시작하면 과연 얼마나 흥미가 있을 것입니까? 위에 소개한 바와 같은 계획 아래에 경성 천지를 무대로 삼고 여러 가지로 변복한 본보 기자의 대활동은 방금 시작하려고 이같이 흥미있는 새 활동의 한 방면을 담당한 기자들 각기 자기의 활동으로 가장 많이 세상을 놀래주고 쥐야 고심으로 서로 진귀한 변복을 하느라고 경쟁덕으로 비밀히 준비하는 중이오시다. 어떠한 기자가 어떠한 복색을 하고 어떠한 방면에 어떻게 나타나서 어떠한 활동을 할까? 차차로 본보 지면에 열리는 대활극의 무대를 보시오. 금상첨화의 신현상, 누구든지 탈 수 있는 현상 계획. 그뿐 아니라 이번 변장 탐방은 다만 기사로서 독자의 흥미를 끌 뿐 아니라 기자의 실제 활동에도 독자와 같이 서로 재미있는 활동을 하여 보고자 경성 안에 거주하는 이는 누구든지 열심히만 쫓아다니면 상을 탈 수 있을 극히 재미있게 현상금을 걸기로 하여 금상첨화로 변장 탐방에 흥미를 돋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면으로 무슨 현상이 있을까? 내일 회의 내용은 다시 내일 본보로. (1924년 10월 7일자) 조선일보. 전 경성을 들어 흥미 초점된 변장 탐방 제1팀 오늘 저녁 출동. 전 경성을 들어 흥미에 초점된 금일 저녁 6시 반 땡땡 방면의 활동 보라. 과연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조선신문계에 처음 되는 시험으로 만천하 독자의 흥미가 집중된 조선일보 기자의 변장 탐방은 여러가지 준비를 정돈하여 금 7일 저녁에 제1팀이 경성 시내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복색을 하고 어떠한 방면에 나가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또한 그 결과는 얼마나 재미있는 기사로 본보 지면에 나타날는지 그 결과는 9일의 신문부터 발표될 것이오시다.
변장자가 누구냐? 극히 용이한 대현상 공모. 변장 기자를 꼭 찾아내시오. 먼저 찾는 이에게 상금 10원. 이번 변장 탐방에 독자와 함께 활동을 하며 아울러 기자의 활동을 돕기 위해 어제 예고한 바와 같이 매우 흥미있는 현상 공모 변장 기자 찾기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고 누구든지 변장 기자를 꼭 잡아 주십시오. 변장 기자 찾기 현상 공모 규정 1.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얼굴이 금 7일 저녁에 출동할 제1팀 변장 기자의 사진이오시다. 이 사진을 보시고 변장 기자를 거리에서 발견하십시오. 2. 변장 기자는 금 7일 오후 6시 반부터 11시까지 사이에 종로에서부터 삼청동까지, 종로에서부터 동대문까지 북으로는 성벽을 한정 삼고 이 구역 안에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3. 변장 기자의 활동하는 구역과 시간 안에 가장 먼저 발견하는 이에게 상품으로 현금 10원을 드립니다. 4. 변장 기자를 발견한 때에는 기자를 먼저 붙잡고 다음에 그대가 조선일보 변장 기자이라고 명백히 말하여야 합니다. 발견을 당하면 변장 기자의 그날 밤 활동은 중지합니다. 5. 가장 먼저 발견한 이에게는 변장 기자로부터 주소, 성명을 기록하고 발견증을 드립니다. 6. 발견증을 가지고 그 이튿날 본사로 오시면 상금을 드립니다. 7. 발견한 이가 일시에 2사람 이상이 되어 선후에 분쟁이 생길 때에는 변장 기자의 결정을 따를 것이요 다른 이의를 받지 아니할 것이오시다. 1924년 10월 9일 조선일보 변장 탐방 설설이 끓었소. 전황의 여파는 군밤 장사에도 감쪽같이 변장하고 안동까지. 군밤 장사로 변장하여 1. 조선일보 기자의 변장 탐방은 만도의 인기가 끄는 듯한 중 예전과 같이 7일 밤에 제1팀의 활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변장 기자를 찾느라고 여러가지 희극도 많았으나 기자는 쉽게 잡히지 않고 제동 내거리에까지 이르러 필경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때는 오후 9시 40분. 발견자는 시내 화동 138번지 동아일보 군내에 있는 학생 한우성 군이요. 이리하여 제1회 변장 탐방은 흥미진진한 중에 마쳤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변장 탐방을 한다는 소문과 그 위에 다시 변장자를 찾아내는 이에게 상금을 준다는 기별이 신문지상에 나타나자 가는 곳마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반드시 내가 찾고 말겠다 하는 농담을 많이 듣던 중 마침내 7일 밤에 이서구가 출동한다는 소식이 사진과 함께 발표되자 6일 밤부터 길에서 붙드는 성미 급한 이까지 있어서 나의 가슴은 한껏 긴장하였다. 7일 신문을 건둥건둥 마치고 편집국장과 사회부장과 함께 무엇으로 변장을 하겠는가 미리를 한 결과 계절과 딱 맞는 군밤 장사를 하기로 작당을 하고 나니 변장 출동을 하기로 된 6시 반이 겨우 앞으로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었다. 그러나 벌써 신문사 앞과 기자의 집 부근에는 수상한 사람이 무수히 배회하는 눈치라는 척후군 밀보를 듣고는 도저히 그대로 몸을 뺄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기름때 묻은 노동복 한 벌을 얻은 후 인력거에 우비를 씌워 타고 북악산 및 참모본부로 향했다. 군밤 장사를 매수한다고 나갔던 부장이 돌아올 동안에 나는 우선 양복을 전부 벗어놓고 노동복을 입은 후 새끼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는 몇 해째 묵어오던 조선 미명 중절물을 우겨 쓴 후 헌 양말에 행랑 아범에게 얻은 뒤축 찌그러진 미투리를 신고 나서니 할 일 없는 배줄인 친구의 가긍한 꼴이다. 오다가다 만난 동무장사 이재길, 세월 없다는 그의 하수연, 서십자각 조선 보병대 모퉁이에서 수레에 밤을 싣고 군밤 장사를 하는 이재길이라는 청년과 그와 동업을 한다 하는 자칭 장서방에게 나는 시골서 상경한 공공한 청년으로 지금 용산 철도 공장에를 다니는데 도무지 힘에 부치어 견딜 수 없으니 군밤 장사 견습이나 하룻밤 해보아 재미나 볼 듯하면 즉시
군밤 장사를 개업하려고 나선 길이라 하룻밤만 군밤 수레를 빌려달라고 간청을 한 후 돈 1원을 쥐어주니 장서방은 미안하다고 사양을 몇 번 하다가 돈을 받아들고 슬그머니 물러난다. 때는 벌써 6시 반. 이재길 군을 교수로 세우고 나는 우선 서십자각에서부터 군밤 석쇠를 들고 아직 내 속을 다 모르는 이재길 군은 무한 동정하는 표정을 가지고 군밤 장사는 왜 하려고 하시오. 아주 세월 없소이다. 밤 한 말 팔면 겨우 40~50전밖에 안 남는 장사인데 그것도 작년에는 한 말 하더니 금년에 들어서는 도무지 하루 2말 서말을 애를 써서 팔게 되니 내 식구나 되는 살림에 견디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탄식이 시작된다. 1924년 10월 10일 조선일보 변장탐방 결전지를 향하여 종로로 가는 길에 제 동서 발각 처음이자 마지막인 실패담 군밤 장사로 변장하여 2. 큰 길가 2기에 양복 입은 신사와 노동자, 학생들이 끊일 사이 없이 지나간다. 저 사람이 나서려는가? 이 사람이 나 찾으려는가? 군밤 목판으로 시선을 주는 이와 군밤 술의 부근으로 스쳐 지나가는 행인의 태도를 자리잡고 앉아 마음을 졸이는 군밤 장사의 소름, 못할 일이다. 남의 마음 모르고 기웃거리는 노인네들,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고 내딛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군밤 냄새에 마음이 걸려서 주머니는 비었어도 뜻은 있어서 군밤 행상 앞으로 주저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애처롭겠는가. 그러나 다행히 그에게는 삼전이라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다. 군밤 1전에 몇 개요? 1전에 3개씩 요시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굵은 밤으로 10개를 골라놓더니 손땀에 젖은 돈 3전을 놓으며 좀 싸주구려 한다. 3전어치 군밤을 싸주는데도 100장에 5전씩 주고 사오는 종이 주머니가 들며 군밤을 굽는 가로수도 시세를 쫓아 석유통 한 궤짝에 50전을 주고 사면 5마리 밤밖에 더 굽지를 못하며 밤도 굵은 밤은 한 말에 1원 20전에서 30전이요. 잔 것은 1원가량이면 사는데 구워놓고는 10전에 30개 내지 50개씩 손님의 눈치를 보아 팔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군밤 장사도 인력 걷군이 그것과 같이 시내 전차가 놓인 뒤로는 노상 행인이 줄어서 도무지 큰 길 흥정은 자체가 끊기고 겨우 내거리 바닥이나 다리가에서 그날의 쌀떼거리를 뜯게 되었다 하며 이재길 군은 한숨을 쉰다. 아니 고운 세상. 친근한 친구도 본체만 채 지나가 도무지 흥정이 없다는 구실로 수레를 끌고 중학다리를 건너 안동 내거리로 왔다. 조선어 연구회의 조강희 군과 바로 마주쳤으나 그는 그대로 슬쩍 지나간다. 그때 나는 옳다. 어지간히 속는구나 하며 울렁거리는 가슴이 차차 가라앉았다. 안동 내거리 별궁 처마에 수레를 놓고 군밤 한 석쇠를 흔들며 설설이 끌었소 군밤이야를 노래 부르노라니 어떤 학생 4~5명이 지나가며 아 어디 가서 잤나 삼청동까지 올라가 보거나 말자 하는 소리가 가슴을 서늘케 한다. 조선일보 배달복 입은 이가 지나간다. 이 사람 저 사람 평시 같으면 반갑게 인사할 사람이 모두 다 본체만 채하고 지나간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 하는 슬픔을 따라서 안 입고 온 놈들 하는 적개심이 끓어오른다. 야학에서 돌아가는 길인지 모시진 솔 두루마기에 책불을 낀 이가 기웃기웃하더니 돈 5전을 놓으며 아무 말이 없다. 나는 즉시 굵은 밤을 잡으려 하니 그때야 비로소 잠밤으로 개수를 많이 주시오 한다. 조금 있더니 어떤 여학생 한 분이 몇 걸음 지나가다가 돌아서며 군밤 1전에 몇 개요? 나는 즉시 대관절 얼마치나 사시는지 잘 드리지요 하였다. 그는 돈 2전을 내놓으며 굵은 밤으로 좀 많이 주세요 하며 낯을 붉힌다. 안색을 보니 벌써 30이 가까운 여학교 출신인가 보다. 나는 다시 아기네를 주시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많이 드리지요 하며 10개인지 12개인지 한 줌 덥석 집어 싸서 주니 그는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이 아마 당신도 아이가 있나 보구려 하며 나의 동편짝으로 간다.
이 꼴을 보던 이재길 군은 남이 미천을 그대로 들어 먹으려 하느냐 하는 듯이 쳐다본다. 발견되던 순간 결전지 종로로 가는 길에 제동에서 때는 벌써 9시 반, 최후의 결전지가 되는 종로통으로 향하려고 다시 수레를 끌고 제동 내거리 팔출소 앞을 지나 교동으로 내려서 공동변소 앞을 지나려니까 맞은편에서 어떤 학생 한 명이 우쩌고리를 벗어들고 숨이 차서 걸어온다. 나를 힐끗 보고는 지나쳤다가 다시 주춤하며 우그려 쓴 모자 앞을 들여다본다. 자세히 보니 그는 기자와 면분이 두터운 한군이었다. 나는 즉각적으로 이제는 붙들렸구나 하며 그대로 수레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과연 그는 덤벼들어 나의 손목을 잡으며 숨찬 소리로 조선일보 변장기자가 아니요 한다. 때는 9시 40분. 나의 반생에 처음 되는 군밤 장사의 폐지는 이로써 책장을 덮게 되니 형언키 어려운 서운한 생각이 가슴에 넘치는 것이었다. 이 꼴을 본 이재길 군의 기막히어 하는 표정도 매우 볼만하였던 것을 부기하고자 한다. 1924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 발견자의 고심담. 동대문까지 더듬어서 삼청동으로 가는 길에 발견자 한우성 군은 이마에 땀을 씻어가며 어이 더워 저녁 먹고 나와서 안국동, 명동, 종로로 동대문까지 갔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지금 삼청동 방면으로 가던 길이요. 무엇 꼭 찾기로 결심하고 나선 길입니까? 하며 성공의 기쁜 맛을 보았다. 변장 제2팀 금 9일 밤 출동. 변장자가 누군가? 조선일보 기자의 변장 탐방 제1회는 벼랑 보도와 같거니와 금 9일에는 제2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진에 보인 기자가 신출기몰한 변장을 하고 다음 같은 구역 안에서 출동하기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꼭 찾아주시오. 1. 변장 기자는 금 9일 오후 6시 반부터 11시까지 종로 큰 길을 중심으로 배옥에, 구리개, 야죽에, 안동까지 범위로 출동함. 2. 이 밖에 다른 규정은 제1회 때의 규정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찾아내면 상금 10원을 드립니다. 변장 탐방 3. 인력 거꾼 시작합니다. 1924년 10월 11일자 조선일보. 변장 또 탐방 인력 거꾼으로 변장하여 1. 뒤쫓는 사람을 떨치기 위하여 신문사에서부터 위선 변장. 제1차 변장으로 감시하던 무리를 탈출. 깜빡 속은 군중들. 변장 기자를 잡아보자. 호기심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9일 오후부터 본사 앞에 많은 인원이 듬성듬성 늘어서 있다. 자전거에 등까지 달아놓고 기다리는 사람, 인력거를 준비하여 놓고 기다리는 사람, 감시하는 눈은 사방에서 번쩍인다. 이래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부터 없이 되었다. 할 수 없이 우선 어떤 동인에게 거친 나의 모직 옷을 갈아입히고 우비 씌운 인력거에 태워서 문 밖을 나가게 하였다. 수십 명의 감시인은 물결을 치며 그 편으로 물린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는 뒷길로 빠졌다. 인력거 채를 잡고 위선 느끼는 관계. 홀테 바지에 덧옷을 눌러 입고 인력거 채를 갈라쥐고 참모 본부를 빠져나온 때는 정각 6시였다. 어둑어둑한 황혼에 막은 시내 드리워서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나는 지금 몇십 전 돈을 위하여 소 구실이나 말 구실을 하려 나가는구나 생각을 하니 간계한 느낌이 가슴에 가득하다. 젠장. 다 같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 불같은 반항심밖에 일 것이 없다. 그러나 반항심이 일어나는 대로 나간다 하면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제도이다. 오냐, 꾹 참아라. 목숨을 위하여 꾹 참아라. 첫벌이의 미인, 정거장까지 한 행보.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나는 야죽의 골목을 나왔다. 사람의 왕래가 차차 많아진다.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이곳에서 발각되면 재미없다는 마음이 갑자기 머리를 찌른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슬슬 곁눈질을 하면서 종로를 향하고 내려올 때 여보 인력거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단 10원이나마
현상이 붙은 나의 몸이라 애구 여성 동호회에 누가 나를 붙잡으러 나오지 않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보니 남끝동의 남순인 치마를 감은 맵시 있는 여성이었다. 인력거를 멈추고 타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허리를 10번이나 굽실거리고 나서 겨우 남대문 정거장에 가세 하는 허가가 내렸다. 오냐 돈벌이 하는 판이다. 꾹 참고 모셔라. 내전지듯 하는 불평의 한마디 말. 정거장 앞에서 영양불량으로 누렇게 뜬 상판들이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한다. 태웠던 손님을 내려놓고 땀을 씻으며 숨을 돌릴 때 한 일조 등을 단 인력거 하나가 내 옆으로 온다. 못해 먹겠다. 집어 던지는 듯이 하는 말소리에는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었다.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못해 먹겠습니다. 세월은 없고 힘은 들고 하루 얼마나 벌이가 있느냐고 물으니 대중 없습니다. 손님 잘 만나면 혹 푼돈이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젬병이지요. 이런 말 저런 말 그 사람의 로맨스도 많이 들었다마는 일일이 기록할 것은 없다. 1924년 10월 12일자 조선일보. 변장 탐방 인력거꾼으로 변장하여 저주의 화염을 참고 홍등 녹주의 거리로 동무들의 자각 없음을 슬퍼하며 종로통 큰 길에서 방황. 벌이를 찾아서 종로를 향하였다. 정거장 한 행보에 땀을 흘리고 나니 시간은 벌써 8시 반이나 되어간다. 벌이만 하자면 정거장에서 기다려도 무방하기는 하겠다마는 나의 활동할 범위는 제한한 약속이 있는지라 불갑을 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인력거체를 잡고 남대문 통을 들어오다가 식도원 앞을 당도하니 번쩍거리는 도금 현판과 안에서 흘러나오는 장구 소리가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오냐, 여기서 기다려보자. 한 잔 얼큰이 취하여 비틀거리며 나오는 신사님 내가 불러주기도 하겠지. 인력거를 길가에 놓고 발판 위에 걸터 앉아서 무릎 장단에 콧노래를 불면서 기다려보았다. 흘러나오는 노래, 적막하여지는 심사. 깊숙한 골목 앞 은은한 불빛 밑에서는 뚱땅거리는 장구소리와 노랫소리, 흥분된 남녀의 웃음소리가 한데 섞여서 흘러나온다. 세월은 없어도 있는 놈은 여전히 있구나. 300만의 동포는 굶어도 흥청대는 놈은 여전히 흥청대는구나. 신사인지 불황자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오늘 저녁만은 팔자가 좋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마음은 적적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듯 하였다. 이와 같이 명상을 하면서 아무리 기다리지만 식도원 손님을 태우는 것은 따로 지명한 인력거가 있어서 도저히 나의 차례가 올 것 같지도 아니하였다. 에구, 이 노릇도 거저 할 수는 없구나. 어디든지 시쳇말로 하면 소위 부르주아 계급에 등을 대지 않고는 그나마도 차례가 안 오는구나. 참, 이놈의 세상은 돈이 있는 작자들이 잘도 짜고 앉았다. 물 부어 셀 틈 없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로구나.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참에 마침 나 있는 앞에서는 배부른 친구 하나를 붙들어 놓고 내가 태우리 하는 밥다툼이 일어났다. 이때에는 인력거 탈 사람이 삭전으로밖에 안 보이며 서로 다투는 우리의 심리는 길에서 떨어진 돈을 보고 서로 잡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보다도 줄임판에 밥 한 그릇을 발견하여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다. 나는 한가운데에다 인력거체를 바짝 들이대며 잘 모실 터이니 탑시오 하였다. 얼굴이 시커멓고 키가 껑충한 동무 하나는 성질을 바짝 내면서 보이지 않게 이게 무엇이야? 어림없이 집어샌다. 여기는 우리 벌이터인데 침범하는 놈이 누구이냐 하는 뻣뻣한 기세가 있다. 서슬이 퍼런 눈꼴은 나에게 공포와 전율을 준다. 나는 말할 사이도 없이 인력거를 집어끌고 36개 주랭량을 하였다. 무익한 경쟁, 깨닫지 못한 서름. 쫓겨 도망하여 나오면서도 나는 또다시 침묵하게 그 광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지금 이 사회 제도에서 늘 보는 현상인 것을 같은 처지나 같은 계급에서 같은 착취와 학대를 받아오는 계급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각자의 돈으로 낯을 붉히며 서로 다투는 것은 계급 위식에 눈이 뜬 사람으로 하여금 무량한 관계를 일으키게 하며 한숨을 짓게 한다. 만일 직업적으로라도 단결하여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다 같이 배당하였으면 이런 일은 보자 하여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제각기 분산되어 자유경쟁을 하게 되면 양편이 모두 손해인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적은 돈을 받고 끌게 되는 것이다. 명월관 단성사로 미친 여자를 모실 뻔. 이번에는 명월관 관판이 보인다. 식도원에서 코를 떼고 나온 나는 다시 명월관으로 들어갈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왕 왔던 길이니 들어가 보리라고 작정하고 선뜻 들어갔더니 우리 동무들 6, 7인이 윷을 놀고 있었다. 곁에서 구경하고 있던 동무는 누가 불렀소? 하고 묻는다. 아니요. 돌아다니다가 한 분 모실까 하고 왔소. 어림없소 여보. 하는 말소리는 일종의 비꼬는 수작이었다. 또 틀렸구나 하고 하라같게 해서 담배를 내어서 묻혀 물고 다시 단성사 앞으로 갔다. 때는 10시가 다 되었다. 거기서 철진한 분홍 적삼에 흑사 치마 입은 미인이 정처 없이 배회한다. 옳다. 맞구나. 아시 타시오. 돈 없어. 그 곁에 서있던 사람 하나가 왜 거기 타지 그래? 놀리는 듯한 어조로 말한다. 멈춰서서 보니 그 여인은 온전치 못한 미친 사람이었다. 자부한 변장줄, 실패를 부르짖는 뒤쫓는 군중. 시간도 거의 가까워졌으므로 황금정대를 돌아 신문사를 들어갈 예산으로 종로편을 향하여 떠났다. 탑골공원 앞에서 먼저 주의를 받은 학생을 또 만났다. 그는 빈 인력거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더군다나 의심을 한 모양인데 100m가량 쫓아오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참참히 훑어본다. 나는 그때 나의 가슴은 지금 만져도 두근거린다. 그러나 그는 신출귀몰한 나의 변장술에는 어림없이 떨어졌다. 나는 나의 교묘한 수단에 홀로 만족하며 절로 반하여 말할 수 없는 환희에 가슴을 제어할 수 없었다. 또다시 식도원에 들렸다. 기생의 손목을 쥐고서 무슨 이야기인지 종종거리는 웬 청년 한 사람. 그 얼굴에는 불같은 욕심이 타오르는 듯한 빛이 아련히 나타났었다. 그러나 섭섭히 손을 놓고 작별의 한마디를 던지고 섭섭한 모양으로 기생가는 뒷맵시를 한없이 바라본다. 나는 생각하였다. 저렇게 섭섭한 눈치를 보이는 저 사람은 그 섭섭한 마음풀이는 어디에 할까? 다시 황금정으로 향하여 모든 전력을 다하여 빈 인력거를 끌고 뛰는 것을 보는 동무 인력거꾼은 저 사람 수가 났구나 하는 부러워하는 듯한 거동은 우습기도 하고 가엽게도 생각된다. 그대로 다시 뛰어 수표전까지 와서 시계를 본즉 정히 11시 5분이 되었다. 신문사까지 이르렀을 때 나의 뒤를 쫓는 군중은 분한 목소리로 아 실패다. 5분이 지나 1924년 10월 11일자 조선일보 북부 6동을 중심으로 금 11일 밤 제3팀 출동. 여기 사진에 보이는 기자는 금 11일 오후 8시 반부터 출동할 조선일보 변장 탐방의 제3팀 2호시다. 시간과 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 밤에는 특히 찾는 이의 수고를 덜고 흥미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변장도 특별하고 구역도 매우 좁게 하였습니다. 꼭 잡아주시오. 11일 오후 8시 반부터 11시까지 제동, 인사동, 안동, 송현동, 개동, 화동 방면에 출동함. 기타의 주의사항은 제1회와 같으니 참조하시오. 변장탐방 4. 고학생편 1924년 10월 13일자 조선일보. 처음 경험하는 고학생. 러시아빵 치룡을 메고 송현 식산랭 사태까지 철저히 실패한 고학생 변장. 메타포 깊은데 동정되는 고학생.
고학생 생활에는 일찍이 경험이 있는 나이기에 학생으로 변장하고 러시아빵 치룡을 메고 나서서 러시아빵 소리를 한번 외치니 장단과 구격이 그럴듯하게 턱턱 들어맞는 동시에 여러 가지 메타포를 자아내게 된다. 기자가 이전에 이러한 생활을 할 때는 지금보다 경제 상태가 퍽 넉넉하였을 때였다. 그러나 그때도 그것으로는 밥 먹기도 곤란하였거든. 하물며 요리조리 자적 들어가서 거의 말라붙다시피 된 지금에 있어서 고학생 생활이야 말해 무엇하랴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니 비바람 눈보라를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이 짓을 해 형설의 공을 닦는 여러 형제 자매들의 정경이 다시 더 속 깊이 동정된다. 사지도 않고 타박, 동정 없는 이 세상, 안팎시 조금도 틀림없이 고학생으로 차린 나는 학비 한 푼이라도 보태보려고 러시아빵 치룡을 메고 목구멍이 터지게 외치고 이리저리 헤매던 때는 밝고 환한 둥근 달이 공중에 높이 솟아 있었다. 달 밝은 탓으로 거리의 행객은 꽤 많은 모양이나 고학생의 러시아빵 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달 밝으니 어느 요리집으로 가서 한 잔 먹자고 서로 끄는 일행은 많이 보인다. 마주치는 여학생을 앞뒤로 훑어보는 신사들은 많으나 러시아빵 치룡맨 고학생은 외면만 하고 지나간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빵 장사하고 무슨 원수너진 것처럼 요새 왜 러시아빵 장사가 저 따위로 많은지 하며 가장 불쾌한 듯이 지나간다. 이와 같은 꼴을 보면서 송현 마루터기까지 그럭저럭 왔었다. 실패의 일막, 눈치 빠른 학생. 만일 하나도 못 팔고 이대로 들어가게 되면 내일 하루는 별 수 없이 굶을 일을 생각하고 보니 그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핑 돈다. 그러나 시간이 넉넉하니 정한 곳이나 다 돌아다녀 보겠다는 생각으로 화동을 향하여 식산은행 사택 골목을 들어설 즈음에 어떤 학생 한 사람이 뒤를 따른다. 고학생은 그만 가슴이 두근거린다. 마침 화동으로 꼬부라진 골목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뒤따르던 학생은 돈 10전을 내면서 러시아빵 한 개만 사겠다 하며 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본다. 나는 한번 수단을 쓰기 위하여 5전 거슬러 드릴 돈이 없으니 2개를 사달라고 애걸을 하여 정말 고학생의 투를 내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나의 얼굴만 살펴보며 주저주저 하더니 2개를 다 산다. 나는 옳다, 되었다 하고 2개를 친절히 신문지에 싸서 주었다. 그 학생은 그것을 받으며 나를 붙들고 당신이 조선일보 변장 탐방 기자가 아니오? 한다. 기자는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다. 그러나 당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발견증을 내어주고 그의 성명을 물으니 그는 중앙학교 4학년생 이시용이라 한다. 때는 마침 8시 50분이었는데 이로써 나의 고학생 생활은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다. 탐복할 추측, 발견자의 고심담. 이시용 군은 저녁밥을 일찍이 마치고 자기의 동무 몇 사람들과 이번 조선일보 변장기자 발견할 것을 입론하였다 한다. 물론 무슨 장사일 터인데 북부 일대에 밤에 다닐 장사로는 러시아빵 장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단단히 추측하고 돈 몇십 전씩과 기자의 사진 한 장씩을 준비한 후 구역구역이 각각 파수를 보면서 러시아빵 장사만 지나가면 사자고 붙들고 얼굴을 모아서 잡기로 작전 계획을 꾸며가지고 출동하였다 하면서 기쁨에 쌓인 목소리로 오늘 밤에 우리처럼 각처에서 파수 볼 학생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한다. 학생 시대의 용기도 장하거니와 추측도 묘하다고 기자는 속으로 탐복하였다. 부인 기자의 대담한 변장. 금 13일 밤 제4팀 출동. 여기 보이는 사진은 금 13일에 출동할 조선일보 변장기자 제4팀 이웃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부인 기자가 신출귀몰한 변장으로 대담히 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의사항은 1. 오후 7시에서 11시 사이에 청진동, 종로 1가 입구, 서린동, 무교동, 광화문통, 도렴동, 강주동, 수창동, 서대문통 등지로 출동합니다. 1. 기타의 주의사항은 제1회 때와 똑같습니다.
변장 탐방 5. 행랑엄엄편 1924년 10월 15일자 조선일보. 검은 화장에 남루한 옷, 아이 없고 무청 들고 나서니 틀림없는 행랑엄엄이다. 행랑엄엄으로 변장하여 1. 고심 끝에 작정된 행랑엄엄 변장. 내가 여자라는 그만큼 나의 이번 변장은 일반의 흥미와 주의를 남달리 많이 받을 줄은 나도 스스로 짐작하고 있던 바이며, 나뿐 아니라 변장의 참모본부에서도 그만큼 많은 기대를 나에게 붙이고 있었을 줄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 기자로서 능히 시험치 못할 여자로서만 할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독특한 변장을 하여 일반이 생각지 못하며 추측치 못할 줄 알고도 알기 어려우며 보고도 느끼기 어려운 변장술로서 일반과 더불어 느끼고자 하였다. 이것이 나의 첫 궁리였다. 그러나 여자의 제일 쓰라린 서름을 맛보면은 무엇으로 변장을 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거듭 나오는 생각거리라 변장을 준비하느라고 편집국 일도 어물어물하여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머리를 썩힌 끝에 겨우 작정한 것은 행랑엄엄으로 변장하게 되었다. 어린애를 업고 무청을 안고 나선 곳은 서대문정. 행랑엄엄으로 변장하는 것이 묘안은 묘안이다마는 지혜롭고 민첩한 수많은 적군에게는 대적치 못할 천박한 전술임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하기로 작정한 이상해야 어쩔 수 있으랴. 줄줄 흐르듯이 떼꾸기 시커먼 어멈의 옷을 빌려 입었다. 옷에서 뗀내가 물큰물큰 코를 찔러 구역이 나올 듯하고 땀에 젖어 쥐어짜게 된 저고리가 몸에 닿을 때에는 소름이 쪽쪽 끼칠 듯이 불쾌하였고, 굴뚝 쑤신 빗자루같이 새카맣게 더러운 헌 버선을 신고 나니 두 발이 개천에 빠진 듯이 새카맣게 되었다마는 옷부터 못 입는다면 어멈의 속고생은커녕 겉고생조차 알아볼 수가 있나. 장수가 갑옷 입는 셈치고 꾹 참고 꿰어 입은 다음에는 머리를 풀어 부스스하게 쪽졌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몸맵시는 파매 박은 어멈이지만 얼굴은 아무리 봐도 부엌 속에서 갓 나온 어멈 같지는 않았다. 이래서야 어디 될 수가 있냐 하고 먹을 풀어 목덜미로부터 이마까지 팔뚝으로부터 손가락까지 검은 분을 발라놓고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니 틀림없는 필리핀 사람같이 되었다. 너무 부자연한 것도 같아서 비누로 겉에 것만 슬쩍 씻고 보니 콧구멍이 시커먼 것과 얼굴이 거무튀튀한 것이 영락없는 부엌에서 방금 나온 어멈이었다. 옆에서 허리를 재어가며 웃고 있던 참모 A씨가 여기다 아이를 하나 업으면 더 제격이 되겠다 하였다. 그도 그럴듯하여 그 이웃집 어린애를 보아주는 셈치고 아이를 둘러서 업고 나섰다. 그러나 어째 잔등이는 묵직하지만 손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무청 한 마름을 안고 참모 본부를 떠나서 뒷골목으로 빠져 서대문정으로 나왔다. 때는 7시 5분이었다. 1924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 곳곳에 위험지대. 서대문정에서 안동까지 몇 번이나 잡힐 뻔한 위태로운 처지. 행랑어음으로 변장하여 2. 얄미운 계집의 대번에 놀란 가슴. 서대문정으로 나와서 당빛골 어둠침침한 골목을 들어서자 벌써 뒤따르는 계집아이 하나가 있다.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나이 12살이나 된즉한데 살짝살짝 뒤를 따라오며 이상스럽게도 나의 행동을 살펴보나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사지에 맥이 없어지는 듯하다. 떠난 지 5분도 못 되어 붙들리면 나의 계획은 모두 실패가 되리라. 이것이 웬일이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갑자기 잔등에 엎였던 아이가 의아하고 온다. 나는 얼른 손에 들었던 무청을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머뭇거리며 업은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하며 자장자장하니라니 뒤를 따르던 계집애는 어느 틈에 어딘가로 달아나 버렸다. 야주현에서 안동 몇 번이나 잡힐 뻔. 나는 다시 무청을
집어안고 한 걸음 두 걸음을 조심조심히 거리며 야죽의 밝은 길을 거의 다다랐을 때 웬 여학생 3명이 지나가며 내 얼굴을 슬금슬금 보더니 이 사람이 신문에 난 그 사람인가 봐. 얼굴이 비슷하지? 우리 물어볼까? 하고 수근수근하면서 물어볼 듯 볼 듯 하더니 한 여학생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나서려고 한즉 다른 여학생이 참 그렇지 하고 그만 가버린다. 야죽의 밝은 거리에는 여기저기에 변장 기자의 사진을 올려놓고 오늘 저녁 변장 기자는 아무라지? 하는 사람, 변장 기자는 아무개든지 돈 10원은 내 손에 쥐었네 하는 사람, 맛도 모르고 흥분된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파수병장같이 쭉 늘어섰다. 나는 마치 고양이 굴을 지나가는 쥐새끼처럼 숨도 크게 못 쉬고 요리조리 살금살금 피해서 광화문 통으로 나왔다. 방금 지나가는 변장 기자를 보고도 조금도 몰라보는 그네들이 더구나 돈 10원은 내 손에 쥐었네 하던 것을 생각하고 너무도 우스워서 한번 껄껄 웃으며 얼른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거기는 별로 변장 기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다만 여기저기서 설설이 끓었소, 군밤이요 하는 군밤 장사에 외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여기서 한참 쉬어가지고 다시 천천히 걸어서 중학동 천변을 끼고 지나가는데 나의 10서너 살쯤 된 검정 두루마기를 입은 남학생 하나가 지나다가 유심히 아래 위로 나를 훑어보더니 그 무청 팔 거요? 얼마요? 하고 수작을 붙인다. 나는 아주 천연덕스러운 태도로 아니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에요 하고 그만 휘 지나서 송염 마루떡까지 나왔다. 어디에서 잠복하던 수직꾼들인지 저기다 잡자 얼른 쫓아가 보자 하고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뒤를 따라오는 5, 6명의 남학생이 있었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나는 꼭 붙들렸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 천연스럽게나 굴어보자 하고 울렁거리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그들의 하는 소리를 들은 채 만채 시침을 뚝 떼고 여전히 슬금슬금 걸어서 안동으로 나왔다. 번개같이 달려오던 그들도 어째 그만 입맛을 쩍쩍 다시며 아닌 게다 야 하고 더 따라오지를 않는다. 나는 긴 한숨을 한번 내쉬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주먹으로 씻었다. 1924년 10월 17일자 조선일보. 천대와 멸시, 여기저기 위험구역을 지나 안심하고 지나다닌 종로통, 행랑 어멈으로 변장하여 삶, 월하의 가인 제자, 노려보는 논초리. 안국동으로 조금 내려오다가 왼편으로 있는 견지동 순사파출소 앞으로 청석골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다지 왕래하는 사람들도 없으므로 어떤 집 처마 끝에서 머뭇거리며 다리를 쉬었다. 산뜻한 가을밤 밝은 달이 허공에 솟았을 때 봄꽃을 따르는 한 쌍 나비같이 사랑의 단꿈을 속삭이며 지나가는 청년 남녀 2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가던 걸음을 짐짓 멈추고 서로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오 글쎄 그런 게야 하며 둘이 다 머리를 휘둘려 한참 동안이나 나를 쳐다보고 섰다. 노루가 제 반기에 놀란다는 격으로 나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아까 소리를 버럭같이 지르며 따라오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쯤이야 조금도 겁이 나지 아니한다. 나는 태연히 등에 업은 어린애를 다시 축혀 업으며 너도 불쌍하다. 너야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겠니. 다 어미 못 만난 탓이로구나 하고 자기의 신세 타령이나 하듯 하였다. 땅에 놓은 무청을 다시 집어들고 슬금슬금 걸어서 인사동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 후에 뒤를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나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으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자꾸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다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행랑 어멈 서름 가는 곳 족족 푸대접. 남의 위심을 풀기 위해 길가에 있는 오지그릇 가게에서 뚝배기 하나를 들고 값을 물었다. 가게 앞에 서 있던 계집아이는 아무도 없어서 못 팔아요. 다음에 와 하고 아주 멸시하듯이 돌아서 버린다. 물론 그럴 것이다. 그 더러운 옷, 시커먼 얼굴을 보면 뚝배기 하나도 못 살 처지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하고 이런 다급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깊이 느꼈다. 나는 행랑어멈된 비애를 한없이 느끼면서 경성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벌써 미리 약속하였던 H와 K 두 명은 기다리고 있다. 때는 8시 40분이다. 생전 업어보지 못한 어린애를 업고 1시간 반이나 다녔고 또 무청 한 마름을 안았으니 다리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다시 더 꼼짝을 못할 것 같다. 컴컴한 구석으로 가서 무청과 아이를 내려놓고 한 20분 동안이나 앉았다가 다시 아이를 업고 조선극장으로 향하였다. 극장 앞에는 약 파는 고학생들, 공연히 빙빙 돌아다니는 하이칼라 신사들이 득실득실하고 전등은 낫같이 밝다. 그러나 그 동안에 자부심을 얻은 나는 그 틈을 당돌이 뚫고 H, K씨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1등석에는 기생 아씨들, 여학생 아씨들이 그득하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향내가 코를 찌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나를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기생 아씨들은 하이칼라 신사 쪽만 쳐다보고 하이칼라 신사들은 기생 아씨만 바라보았지 나 같은 더러운 옷 입은 행랑 어멈이야 누가 한번 장난으로라도 쳐다보리요. 기생 아씨 곁에 가서 좀 바싹 앉았더니 아씨께서 성을 버럭 내시며 이건 누구야 저만치 가 옷 구겨 하고 핀잔을 주신다. 핀잔을 먹고 극장문을 나섰다. 동행에게 질문 최후의 15분간 이제는 붙잡혀도 과히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종로로 나섰다. 야시장에는 사람이 빽빽이 몰려다닌다. 나는 그 가운데 섞여 종로 1가, 2가, 3가를 헤매다가 배다리 개천을 끼고 신문사를 향하였다. 수표교 파출소 시계는 11시 15분 전을 가리키는데 H, K 두 명은 다리에 기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신문사 앞에는 10여 명이나 둘러서서 수선수선하고 있다. 나는 H, K 두 명의 앞으로 시치미를 뚝 떼고 지나가노라니 벼랑간 모자 쓰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 하나가 H씨 앞으로 달려들더니 H씨에게 당신이 변장기자가 아니요? 하고 웃는다. 나는 천천히 그 앞으로 지나왔다. 나는 장찻골다리 노천변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신문사로 들어온 때는 11시 5분이었다. 신문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중은 나를 보고 깜짝들 놀라며 설마 저렇게 차렸을 줄이야 누가 알았담? 하는 이도 있고 나도 어린애 업은 사람은 뻑 주위에 보았지만은 저렇게 반거지 같은 사람은 안 보았지 하는 소리가 들린다. 변장탐방 5 행랑어멈 편을 마지막으로 경상편을 마감합니다.